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파트는 RPM 수학함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함수 파트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68번 문제입니다. 자, x에서 y를 함수인 것을 모두 고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함수의 정의를 맞춰서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공역에 한 번씩만 대응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1에 대응되죠. 0 대입해주면 2에 대응되지만은 1 대입해주게 되면은 y값이 3이 돼야 되는데 3으로 대응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자, 2번은 마이너스 1 대입해 주시게 되면 2에 대응되죠. 0 대입하면 1에 대응됩니다. 그죠? 또 마찬가지로 1 대입하면 2에 대응되죠. 그죠? 다 대응되기 때문에 함수가 맞습니다. 자, 3번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 대입이고요. 0 대입해 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1에 대응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이 없죠. 당연히 함수 아닙니다. 자, x 플러스 4의 양의 약수의 개수죠. 마이너스 1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3이죠. 3의 양의 약수의 개수는 1, 2, 2개 있습니다. 1하고 3이죠. 2개죠. 그래서 2개니까 2에 대응되는 거 맞고요. 0 대입해 주게 되면 4죠. 4의 양의 약수의 개수는 3개입니다. 그죠? 그러면 3에 대응돼야 되는데 3이 없죠. 그래서 얘도 안 됩니다. 자, 5번 보면은 마이너스 1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1을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니까 1 대응이죠. 그 다음에 0 대입해주게 되면 0을 2로 나눈 나머지는 0입니다. 그죠? 1을 또 2로 나왔을 때 나머지니까 또 1 대응이겠다. 그죠?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다 대응되기 때문에 당연히 2번과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469번 문제입니다. 자, 가조건과 나조건에 주어져 있는 관계식을 보고 F9와 F24를 찾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F9. 자, F9는 여기 있는 n값에다가 5가 들어간 거죠. 맞죠? 나조건에다가 n에다가 5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5 넣었으니까 5 플러스 1이므로 당연히 6이죠. 자, 그럼 이제 가조건으로 자, F24죠. n에다가 12를 대입해 주시게 되면 F24는 12 대입했으니까 F13입니다. 그죠? 그럼 이번에 F13은 나조건에 있는 식에다가 n값에다가 7을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F13은 7 넣었으니까 8이죠.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F9 플러스 F24 구하라고 했으므로 그래서 6 플러스 8에서 정답은 1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70번 문제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F16분의 1 구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F16분의 1을 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선은 선생님이 x에다가 4분의 1과 y에다가 4분의 1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됐죠? 뭐 뭘로든 상관없긴 한데 어쨌든 찾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x 곱하기 y이기 때문에 4분의 1, 4분의 1 곱했으니까 16분의 1이죠. 이렇게. 그럼 이 값은 f 4분의 1 플러스 f 4분의 1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이제는 f 4분의 1 찾아볼게요. 그죠? 자, 그럼 f 4분의 1 찾기 위해서 f 뭘 대입하면 좋을까? 잠깐만요. x에다가 4분의 1을 넣고요. 그 다음 y에다가 4를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 값은 f1이죠. 4분의 1 곱하기 4기 때문에 그러면 f 4분의 1 플러스 f4가 됩니다. 자, 그러면 f4 값은 문제에서 1이라고 이미 주어져 있죠. 그래서 f4분의 1 플러스 1이 되고 f1 그럼 이제 f1만 구하면 되죠. 그래서 x에다가 1 넣고 y에다가도 1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1 곱하기 1이니까 f1이죠. 그럼 당연히 f1 플러스 f1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항시키면 없어지니까 f1 값은 결국 0으로 결정됩니다. 그러면 f1이 0이네요. 그죠? 그럼 f4분의 1은 이 값이 0이니까 이항시켜 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결국 이 문제의 정답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됩니다.
됐죠? 자, 근데 방법이 선생님이 지금 방금 푼 이 방법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대입해서 이제 그 자기한테 지금 구하는데 필요한 거 숫자를 갖다가 함수 값을 관계식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구해주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요것만 있는 풀이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요건 직접 다시 한번 찾는 과정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471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 보시면은 정의역이 절대값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되어 있죠. 그래서 우선 정의역부터 먼저 풀겠습니다. 그래서 절대값 되어 있는 부등식 풀게 되면은 x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정수기 때문에 x값으로 가능한 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까지 가능하겠죠. 됐죠? 자, 그러면 범위에 맞게 지금 주어져 있는 함수 fx에다가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값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위에 있는 식이죠. 다시 말해서 1하고 2일 때는 위에 있는 식에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해서 f1 값은 4점, f2 값은 1입니다. 그죠? 다시 말해 치역으로는 4하고 1이 가능하겠네요. 자, 근데 이번에는 x가 1보다 작을 때죠.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일 때입니다. 자, 그럼 f-2는 당연히 또 밑에다가 대입했기 때문에 절대값이니까 2 플러스 5점, 그래서 7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f-1은 6이 되죠. 그 다음에 f0 값은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주어져 있는 이 함수 값들 다 더할 수 있으면 되겠죠. 더해주면은 11 플러스 그럼 22, 2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472번 문제죠. 자, 문제 보시면은 fx도 x에서 y로의 함수고 그 다음에 gx도 x에서 y로의 함수입니다. 자, 근데 문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함수 f와 g가 서로 같아야 된다고 했었죠. 다시 말해서 같은 정의역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같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 f0부터 그러면 0 대입했으니까 3이죠. 자, 그럼 당연히 g 0도 얼마 돼야 돼요? 3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0 대입했으니까는 절대값이므로 a 플러스 b인데 그 값이 3 됩니다. 무조건. 두 번째, 자, 이번에 f1이죠. 자, 그럼 1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2 빼기 4 플러스 3이기 때문에 함수값은 1 나옵니다. 그죠? 그럼 당연히 g1 값도 1 넣었으니까 0이니까 b만 남죠. 1이 돼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b에다가 1 그러면은 a 값은 당연히 얼마? 2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2a 마이너스 b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4 빼기 1에서 정답은 3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73번 문제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면은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실수 전체의 집합인 상태에서 1대1 대응인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선은 그래프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역 그래프. 자, y는 마이너스 0.5 돼 있죠. 요거는 상수함수죠. 그래서 그래프로 그려주시게 되면은 요렇게 y는 0.5니까 2분의 1이죠. 요런 그래프가 됩니다. 당연히 1대1 되기 위해서는 가로로 선을 그었을 때 그래프로 봤으면은 가로로 선을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야 되죠. 하지만 이 그래프는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1대1이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됐죠? 자, 니은은 가장 기본적인 함수 원점을 지나는 직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그려주시게 되면은 당연히 1대1이 맞겠죠. 그래서 대응도 맞습니다. 왜냐면은 공역이 실수 전체, 치역도 함수가 그려지는 범위라고 했었죠. 그 정의되어 있는 범위도 실수 전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 조건은 또 2차 함수죠. 그래서 0,0이고 꼭지점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그래프입니다. 당연히 가로로 선 긋게 되면은 두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1대1도 만족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치역과 공역도 다르죠. 공역은 실수 전체, 치역은 0 이상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디귿도 틀렸습니다. 자, 리을 보시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인 직선이죠. 그래서 y절편은 플러스 1일 거고 그래서 감소하는 직선 그래프로 쭉 그릴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됐죠?
당연히 1대1 대응 맞습니다. 자, 또 미음 조건. 자, 미음 조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절대값 되어 있으니까 절대값의 범위에 맞춰서 식을 쪼개야 되겠죠. 그래서 x값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 빼기 2, x값이 1보다 작으면은 부호가 반대로 바뀌기 때문에 마이너스 x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실제로 그래프 그려보시면은 1, 마이너스 1을 지나면서 x값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기울기가 1이니까 증가하는 직선, 그 다음에 x값이 1보다 작을 때는 0,0 지나면서 감소하는 이런 직선이 되겠죠. 당연히 가로로 삼각하게 되면은 두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1대1을 만족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공역과 치역도 다르죠. 이 값의 치역은 마이너스 1 이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근데 비읍은 y절편이 0,5고 그 다음에 음수죠. 마이너스니까 기울기 마이너스니까 감소하는 직선 그래프 형태로 그릴 수 있겠죠. 당연히 1대1 대응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니은과 리을 그리고 비읍으로 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74번 문제죠. 자, 문제에서 x에서 y로의 1대1 함수죠. 자, 그러면은 이미 정의되어 있는 곳에 다시 함수값이 정의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f2 값은 이미 얼마로? 4로 정해졌습니다. 그죠? 자, 근데 문제에서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거는 f1과 f3의 최대값이죠. 그러면은 f1과 f3 값은 가장 큰 값 두 개로 결정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최대값은 2 플러스 3에서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래서 475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 보시면은 다음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 1대1 대응이 되도록 이라고 되어 있었죠. 자, 그러면은 그래프로 보면은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계속 증가 또는 계속 감소의 형태가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럼 당연히 3 빼기 a 값이 기울기인데 증가하려면 양수돼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2 플러스 a 값도 당연히 뭐 돼야 돼요? 양수돼야 됩니다. 또는 3 빼기 a 값이 감소여서 음수였으면은 2 플러스 a라는 기울기 값도 당연히 0보다 작은 음수가 돼야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정답은 두 기울기의 곱이 무조건 뭐 된다? 양수된다죠. 조금 정리할게요. a 빼기 3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해서 뒤에는 자리 바꾸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정수 a의 개수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죠. 그래서 4개가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76번 문제. 자, 다음 주어져 있는 함수가 항등함수가 돼야 되죠. 자, 그럼 항등함수는 x 넣으면은 x에 대응된다는 거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식을 조금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x 세제곱 빼기 16x는 0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인수분해 할 수 있죠? x제곱 빼기 16이므로 x 빼기 3, 그 다음에 x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말해서 x에 있는 정의역으로 가능한 거는 누구? 0 또는 4 또는 만약 4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x는 0하고 4하고 마이너스 4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의 세제곱인데 뒤에 보면은 x는 공집합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공집한 개 뺀 7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77번 문제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x에서 x로의 함수죠. 다시 말해서 공역도 바로 마이너스 2, 0,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fx는 f 빼기 x하고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선 저 조건부터. 자, 그럼 만약에 선생님이 x에다가 정의역 마이너스 2를 대입했다면 이 값은 플러스 f2 값과 f2 값과 서로 같은 값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0을 대입했습니다.
그럼 F0 그냥 F0이죠. 그래서 F0 값은 어디로 가도 상관없죠. 자, 그럼 우선은 이렇게 두 개는 무조건 같은 곳의 함수값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 치역값이 같아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F-2가 결정됐다면은 F2는 자동 결정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F-2가 갈 수 있는 곳은 공역도 마찬가지로 -2, 0, 2죠. 공역. 그럼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 세 가지죠. 그래서 세 가지. 자, 그러면 F2는 당연히 F-2가 간 곳에 가면 되기 때문에 한 가지입니다. 자, F0은 뭐 어디로 가도 상관없죠. 그래서 F0이 갈 수 있는 것도 몇 가지? 세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함수 F의 개수는 9가지가 되겠습니다. 됐죠? 아니면은 F-2 값과 F2 값을 하나로 보고 그냥 세 가지라고 계산시켜도 상관없습니다. 선생님은 F-2가 갈 수 있는 거 세 가지, 그 다음에 F2가 갈 수 있는 곳은 F-2가 간 그 한 가지라고 본 겁니다. 자, 그다음에 478번 문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합성된 걸 보니까 G100부터 구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G100은 루트 100이니까 10이죠. 10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9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럼 이번에 F9죠. 그러면 9보다 작은 소수의 개수죠. 그래서 2, 3, 5, 7에서 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F4겠죠. 그러면 4보다 작은 소수의 개수는 2가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F합성 FG 100은 결국 최종적인 결과가 얼마? 2가 되겠죠. 그래서 합성 방향은 이쪽으로 차근차근 계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됐나요? 그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79번. 자, F함수도 그렇고 G함수도 모두 1대1 대응이죠. 자, 우선 첫 번째. 문제에서 F1 값이 2라고 주어져 있고요. F2 값은 아직 모릅니다. 그죠? 근데 F3 값이 얼마이기 때문에 1이기 때문에 당연히 F2 값은 남아있는 3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그럼 두 번째로 G합성 F2이기 때문에 G합성 F2는 F2 값이 3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G3이죠. 그래서 G3이 3이고요. 그 다음에 F합성 G1인데 그 값이 얼마? 2 돼야 됩니다. 그럼 얼마 넣어주면 2 됩니까? 바로 1 넣어주면 2 되죠. 그래서 G1 값은 결국 1로 결정되겠습니다. 그래야 F1은 2 나올 거죠. 그죠? 그럼 또 마찬가지로 GX도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G2 값은 자동으로 2로 결정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문제의 G2 값은 2 플러스 F3 값은 1이죠. 그럼 G1 값은 1이기 때문에 정답은 3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근데 480번. 자, 주어져 있는 문제의 조건에서 F1은 1이죠. 그래서 F1은 A 빼기 1인데 1 돼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A 값은 플러스 2로 결정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자, F 합성 G와 G 합성 F가 같기 때문에 우선은 합성한 이 함수부터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fx의 x값 대신에 gx 함수값이 들어가죠. 그래서 2 곱하기 bx 플러스 2 마이너스 1 정리까지 할게요. 그래서 2bx 플러스 3입니다. 그죠? 자, 이번에는 g 합성 fx죠. 그럼 이번에는 gx의 x값에다가 fx 함수값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b 곱하기 2x 빼기 1 플러스 2 정리해 주시게 되면 2bx 플러스 2 빼기 b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 3하고 2 빼기 b하고 서로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b값은 마이너스 1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곱하기 b값은 당연히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481번. 자, fx는 이미 주어져 있죠. fx는 ax 플러스 b 플러스 1. 그
그럼 당연히 gx 구해줘야 되겠습니다. 근데 gx는 f에다가 fx를 합성시킨 거죠. 그래서 a 곱하기 ax 플러스 1 플러스 1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a제곱 x 플러스 a 플러스 1이 됩니다. 근데 문제의 조건 보니까는 fx의 기울기 바로 a죠. 그것과 gx의 기울기는 a제곱이죠. 그 두 개의 곱이 a 세제곱인데 그 값이 얼마 돼야 되냐면 8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a 값은 결국 얼마로 결정? 2로 결정되겠죠. 그래서 gx의 a 값에다가 2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gx는 4x 플러스 3이 돼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g1 값은 당연히 플러스 7이 정답이 돼서 4번이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482번 문제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보시는 요 함수 선생님이 조금 다르게 묶을게요. g 합성 h 합성 f 요렇게 묶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거는 g 합성 h x에다가 fx가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g 합성 hx는 3x 빼기 5라고 이미 주어져 있네요. 그죠? 그럼 거기에 x값 대신에 누구 들어간다? fx 들어간다. 그러면 3 곱하기 fx 빼기 5인데 그 값이 x제곱 플러스 3 식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fx는 넘기고 이항시키고 3으로 나눴죠. 그래서 3분의 x제곱 플러스 8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f2 값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3분의 12죠. 정답은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83번 문제. 자, 규칙성 찾는 문제죠.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f50의 2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차근차근 f1의 2부터 그러면 2는 4보다 작기 때문에 위의 식에 대입하게 되면 3이죠. 그 다음에 f2의 2 그럼 이번엔 3이기 때문에 또 4보다 작죠. 위에다가 또 대입해 주게 되면 4가 됩니다. 그럼 f3의 2는 이번에는 4죠. 그래서 x는 4기 때문에 1이 되겠습니다. 자, 또 다시 f4 구해주시게 되면은 1이죠. 그래서 4보다 작기 때문에 위에 대입해 주게 되면 다시 2가 되겠죠. 됐나요? 그럼 그 뒤로 해서는 또 f5의 2 값은 또 2였을 때죠. 당연히 3 될 거고 계속 반복된다는 게 바로 확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4개씩 반복이니까 위에 보면은 50이 되어 있죠. 그래서 50을 4로 나누게 되면은 12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 있고 4번이 12번 반복되고요. 12번 이렇게 그리고 2번 더 가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그래서 결국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F50의 2는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484번 문제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은 지금 G 합성 fx가 항등함수 x가 됐죠? 그래서 이 조건이 되게 중요합니다. 두 함수를 합성시켰더니 x 됐다는 거는 fx와 gx는 역함수 관계죠. 역함수 관계. 식으로 쓰게 되면은 f 인버스가 결국 누가 된다? g가 된답니다. 됐죠? 그럼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f 인버스 5하고 g 인버스 5라고 되어 있죠. 됐나요? 자, 그럼 g 인버스는 뭘까요? 당연히 f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f 인버스 5 플러스 f5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f5 값은 당연히 요 주어져 있는 식에다가 5 대입해주면은 5, 4, 20 빼기 3이기 때문에 17이죠. 그럼 누구만 구하면 돼요? f 인버스 5만 구하면 되겠죠. 모르니까 선생님이 a라고 둘게요. 당연히 fa는 얼마? 5. 그래서 a 대입했으니까는 4a 빼기 3이죠.
넘겨서 정리해 주시게 되면 a 값은 2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 플러스 17에서 19가 정답이 됩니다. 정답은 5번. 자, 그 다음에 485번 문제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위에 있는 2차 함수식부터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포함되어 있는 모양으로 조금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이런 모양이 되죠. 다시 말해서 꼭지점의 좌표값은 1, a 빼기 1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래프 그려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를 쓰면 x는 1이라고 둘게요. 그래서 그래프는 1, a 빼기 1을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인데 x값이 1보다 클 때만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쪽 편에서만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x값이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이렇게 증가하는 직선 형태죠. 자, 그래서 여기가 바로 1,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지금 역함수가 존재해야 된다고 돼 있죠. 역함수 존재 조건은 바로 1대1 대응이 돼야 됩니다. 됐죠? 그러면 대응이라는 거는 당연히 치역과 공역이 서로 뭐 할 때 같을 때 우리가 1대1 대응이라고 하죠. 됐나요? 그래서 공역은 지금 현재 실수 전체 집합 맞죠? 그래서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아야 되죠. 그래서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실수 전체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요만큼이 비어버리죠. 그죠? 치역은 요 위쪽 부분이 돼버립니다. 요 아래쪽 부분하고 그러니까 모든 실수되기 위해서는 여기도 빈 곳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위에 주어져 있는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조금 밑으로 내려와서 이런 식의 그래프 형태로 그려질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a 빼기 1 값이 얼마 되면 된다?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로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1로 정해졌기 때문에 위에 있는 함수식은 x 빼기 1 제곱 빼기 2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f 인버스 2를 구하려고 했는데 모르니까 a라고 둘게요. 그럼 당연히 fa 값은 얼마? 2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양수 2값 나오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래프는 요 위에 있는 그래프에 대입해야 되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a 제곱 빼기 2a a 값이 마이너스 1이죠. 그 값이 2. 이항시켜 주게 되면 a 제곱 빼기 2a 빼기 3은 0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a 빼기 3 a 플러스 1은 0. 그래서 a 값은 3 또는 a 값은 마이너스 1인데 당연히 x 값은 1보다 클 때만 봐야 되겠죠? 그래서 a 값은 3으로 결정됩니다. 그 정답은 3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86번 문제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게 되면은 우선 f 인버스 x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fx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주어져 있는 3분의 2x 플러스 1을 t로 치환시키면은 ft가 되죠. 그래서 요 식을 조금 정리해서 2x 플러스 1은 3t 이항시켜서 x는 3t 빼기 1이고 2죠. 이렇게. 그래서 주어져 있는 여기 x값에다가 당연히 누구? 2분의 3t 빼기 1을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2 곱하기니까 약분되고 빼기 3t 플러스 1 플러스 2니까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래서 t 대신에 다시 x 넣어 주시게 되면 fx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y는 빼기 3x 플러스 3으로 두고 y에 대해서 일단 식을 또 정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다시 3x는 빼기 y 플러스 3.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분의 1y 플러스 1이 되죠. 그리고 y는 x축에 대해서 뭐 한다? 대칭한다.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플러스 1. 요 식이 바로 f 인버스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 값은 당연히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b 값은 1이 되죠.
그래서 a 곱하기 b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로 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는 자 역함수랑 원래 함수랑 합성시키면 뭐 된다? x 된다 했었죠. 그래서 fx의 x값에다가 f 인버스 x를 합성시켜 주시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그 값이 x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겨서 또 식 정리해 주시게 되면 f 인버스 x는 빼기 3분의 1x 플러스 1로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a 값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분의 1, b 값은 1 이런 식으로 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다음 487번 문제. 자, 문제 보시면은 f 합성 g 전체 인버스 3x 빼기 1이 x가 돼버렸죠. 됐나요? 그럼 역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그죠? 역함 성질 f 합성 g x는 당연히 3x 빼기 1이라고 적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주어져 있는 식에서 또 마찬가지로 f 합성 gx죠. 그럼 fx의 x자리에 gx식 대입해 주시게 되면 a 곱하기 x 플러스 c 플러스 b 그 정리해주면 ax 플러스 ac 플러스 b 근데 그 값이 얼마다? 3x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a 값은 당연히 3으로 결정될 거고 a에다가 3 대입해 주시게 되면 3c 플러스 b 값은 마이너스 1로 결정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f 인버스 3값이 마이너스 1이죠. 당연히 f 마이너스 3값은 마이너스 1값은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식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해 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3이 되죠. 근데 a 값이 3이었으니까는 당연히 b 값은 6이 되겠습니다. 그럼 또 b가 6이니까 대입해서 또 이항시켜 주시게 되면 c 값은 마이너스 3분의 7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a 곱하기 b 곱하기 c를 구하라고 했으므로 3 곱하기 6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7 정리해 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42가 정답이 돼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88번 문제. 자, 우선은 식부터 풀게요. 자, 가로 풀어주시게 되면은 자리 바꾸고 인버스 합성 f 자, 이렇게 쓸 수 있죠. 빼기 자, 그러면은 원래 함수하고 x하고 f 인버스하고 합성시켰기 때문에 항등함수죠. 그래서 g 인버스 합성 f 마이너스 2만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g 인버스 f 마이너스 2 자, 그럼 f 마이너스 2 값은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g 인버스 마이너스 3 모름으로 a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g가 얼마 되는 값? 마이너스 3이 되는 값이죠. 그래서 빼기 a 플러스 4는 마이너스 3 그래서 a는 얼마? 7이겠죠. 그 정답은 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89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되어 있냐면은 g 합성 f4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g f4이기 때문에 우리는 f4 값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f4를 구하기 위해서 봤더니 범위가 바로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 있을 때의 함수 값을 구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럼 우리는 이 직선이 필요하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이 범위 안에서 이 직선만 따로 구할게요. 그래서 fx 값은 자, 기울기는 2,0과 3,2를 지나죠. 그래서 기울기 구해주게 되면은 x 빼기 x분의 y 빼기 y에서 기울기는 2x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디 지나야 되면 2,0 지나죠. 그래서 2 넣었을 때 0 돼야 되기 때문에 f2 그러면 4 플러스 b는 0 그래서 b값은 당연히 마이너스 4로 결정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져 있는 이 범위에서 2x 빼기 4가 바로 이 함수가 되겠죠. 그럼 요 식에다가 4 대입하시게 되면은 f4 값은
8 빼기 4에서 4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또 G4죠. 그럼 또 주어져 있는 범위를 봤더니 0보다 크거나 같은 요 범위에서의 함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죠? 근데 원점 지나면서 기울기가 1짜리인 직선이기 때문에 이 범위에서의 gx는 그냥 x가 되겠죠. 그래서 g4 값은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또 490번 문제입니다. 자, 우선 주어져 있는 또 요식부터 먼저 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G 인버스 합성 가로 풀었으니까는 G 인버스의 인버스는 G점 합성 F 인버스 합성 G C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또 원래 있던 함수와 G와 G 인버스 역함수를 합성시켰기 때문에 항등함수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F 인버스 합성 G C가 나올 거고요. 자, 그럼 또 F 인버스 GC 값. 자, 그럼 또 따라가면 되죠. 그래프 주어져 있는 건 쉽습니다. 그래서 GX가 요 그래프죠. 그럼 GC 쭉 따라가게 되면은 이 값일 텐데 다시 옆으로 쭉 따라가 보니까 이 값은 D가 돼버리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 F 인버스 D를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근데 D 값 모르죠? 선생님이 이 값 P라고 둘게요. 그럼 결국 FP가 얼마 되면 돼요? D가 되면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fx 함수 기준으로 fx 요거죠. D 되는 값 볼게요. D. 오케이. 여기네요. 그죠? 쭉 따라가게 되면은 D 되기 위해서는 E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죠? 당연히 P가 F, E 값이 D죠. 그래서 P가 결국 E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 정답은 E가 정답이 됩니다. 그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91번 문제. 자, 그래프를 직접 그려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절대값이 두 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범위를 3개로 쪼개서 그래프 개형부터 먼저 잡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래프 그리기. 자, 우선 범위부터 쪼갤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범위는 x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됐죠? 두 번째 범위로는 x값이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x값이 1보다는 크거나 같을 때겠죠. 자, 그럼 주어진 이 범위에서는 둘 다 음수죠. 그래서 여기서의 fx 값은 둘 다 부호가 반대로 나오기 때문에 빼기 2x 빼기 2 플러스 1 빼기 1이 됩니다. 그죠? 자, 하지만 이 두 번째 범위에서는 앞에 있는 요 식은 양수죠. 하지만 뒤에 있는 요 식은 음수입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fx는 그대로 부호 반대. 그래서 3이 되죠. 이렇게. 마지막으로 x값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둘 다 양수기 때문에 그대로 나와서 2x 플러스 1이 되죠. 자, 그럼 방금 쌤이 그린 요 그래프를 토대로 좌표 평면 위에 그래프 기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마이너스 2 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3을 지나죠. 그래서 요점 지나면서 감소하는 직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1까지는 상수함수죠. 쭉 3이 되겠습니다. 쭉 3 이렇게.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2x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이런 직선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때 y는 5죠. 그럼 y는 5는 3보다는 크니까 이쪽 위에다 한 개 쭉 그어주면 되겠죠. 그럼 그때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는 넓이는 이 넓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넓이 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좌표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 값은 y가 얼마 될 때 5가 될 때 그때의 x좌표값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누구하고의 교점이냐면은 x값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의 직선. 다시 말해서 빼기 2x 빼기 1과의 교점이죠. 그래서 빼기 2x 빼기 1이 얼마 된다? 5 되는 x값, y값 5.
그래서 2x는 마이너스 6해서 x가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3 나오죠. 마이너스 3. 또 마찬가지 이번에는 요교점 찾아야 되죠. 그럼 이 식은 x값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죠. 바로 2x 플러스 1이죠. 그래서 2x 플러스 1 값이 얼마 된다? 5 된다. 다시 말해서 x는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사다리꼴 넓이기 때문에 당연히 윗변 길이 구해주시게 되면은 2에서 마이너스 3 빼면 되죠. 그래서 5가 될 거고요. 밑변 길이는 1에서 마이너스 2 뺐으니까 3이죠. 높이는 5고 여기가 3이었었죠. 여기가 3. 그래서 5에서 3 뺐으니까 높이는 당연히 2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끝났네요. 그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넓이죠.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윗변 8 곱하기 높이가 2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8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러면 492번 문제죠. 자, 이 문제는 앞에서도 많이 했었죠. 자, 문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어져 있는 정의역과 공역 안에서 1차 함수가 1대1 대응이 돼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A는 음수니까는 당연히 기울기는 감소하는 직선이죠. 그럼 그때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렇게 꽉 채워야 된다고 했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시 말해서 이 직선이 어딜 지나야 되냐면은 마이너스 1, 8을 지나고 그다음 이 직선은 2,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이면 되겠죠. 그래서 대입해서 뭐 연립해도 상관없고 아니면 기울기 구할 수 있죠. 그래서 기울기는 2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는 여기다 쓸게요. 3분의 마이너스 1 빼기 8이죠. 그래서 3분의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3이 기울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지나는 직선이니까 2번 y는 빼기 3하고 이제 이렇게 조금 바로 적어도 되죠. 마이너스 1,8 지나니까 x 플러스 1 플러스 8 그래서 y는 빼기 3x 빼기 3 플러스 8 플러스 5 되죠.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3이고 b 값은 얼마? 5가 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 값은 당연히 플러스 2로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93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 보면 또 밑에 있는 조건 볼게요. 자, H 합성 G. 자,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값이 얼마 돼야 되냐면은 5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럼 주어진 이 식에서 x 값 대신에 누가 들어가는 거죠? 바로 FA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식에다가 FA 넣었으니까는 3 곱하기 FA 빼기 4가 5가 되죠. 결국 FA 값은 정리해 주시게 되면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A를 대입해서 3이 되기 위해서는 X가 무리수이면은 항상 함수값은 마이너스 1 돼야 되죠. 근데 지금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 아니고 얼마 나왔어요? 3이 나왔죠? 당연히 위에 있는 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A 대입했으니까 A 값은 얼마 된다? 3 된다죠? 그 정답은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또 494번 문제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또 G 합성 F 인버스 A 값이 2죠. 자, 그러면 GX의 X 값 대신에 누가 들어간다? 바로 F 인버스 A가 들어간다. 그래서 빼기 3 F 인버스 A가 A 플러스 1이 2가 되죠. 그래서 넘기고 식 정리해 주시게 되면 F 인버스 A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주어진 이제 그냥 차근차근 대입해서 문제 푸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F 인버스 A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거는 F 마이너스 3분의 1은 A가 되면 되죠. 그래서 요 식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1이죠.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1로 결정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495번 문제죠. 자, fx의 함수와 그 역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되어 있죠. 자, 그러면 x값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2차 함수 그래프 기형 보시게 되면은 원래는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 기형 이렇게 그려질 텐데
x값이 2보다 크거나 같다. 바로 2가 바로 축의 방정식이죠. 우리는 요 안에서만 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당연히 주어져 있는 이 범위 안에서는 이 이차 함수는 증가 함수죠. 그렇기 때문에 f 인버스 x, 다시 말해서 역함수하고 원래 있는 이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은 당연히 y는 x축 위에 생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원래 있던 함수와 4x 플러스 6과 y는 x의 교점을 구할 수 있으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항시켜서 식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되고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값은 2하고 x는 얼마? 3이 나오죠. 당연히 주어져 있는 범위 안에 다 나왔기 때문에 둘 다 교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점좌표 구했으니까는 2,2 그 다음에 3,3 왜 y는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x값 결정되면 당연히 y값 자동 결정이죠. 그래서 두 교점 사이 거리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루트 3 빼기 2 제곱 3 빼기 2 제곱 정답은 루트 2가 두 교점 사이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96번 문제입니다. 자, 요 문제는 이제 그 그래프 그리는 게 약간 좀 직관을 이용해서 그리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를 쪼개서 직접 함수 그래프를 만들어서 합성함수 그래프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은 합성함수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fx의 함수를 범위에 맞춰서 다 쪼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x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이 범위 안에서는 원점 지나는 기울기 1인 직선이죠. 그래서 x로 쪼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x값이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 이 범위 안에서는 상수함수죠. 그래서 항상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x값이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이 주어진 이 범위 안에서는 또 직선 구해주시게 되면은 기울기 1이고 플러스 2,1 지나야 되니까는 마이너스죠. 그래서 x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gx 그래프도 마찬가지죠. gx 그래프도 주어져 있는 범위에 맞게 0부터 1까지죠.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그럼 이 범위 안에서는 당연히 2x죠.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 범위 안에서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직선 정도는 조금 쉽게 한번 구하는 거 연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g 합성 fx죠. 자,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러면은 주어져 있는 여기 있는 x값에다가 전부 다 누가 들어간 거죠? 바로 fx가 들어간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그대로 쓸게요. 일단은 2 곱하기 fx 그러면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fx 값은 1보다 작다. 또 마이너스 2 곱하기 fx 플러스 4 그래서 fx 값은 또 마찬가지로 1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일단 쓸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서 또 우리가 범위를 또 쪼갤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왜냐면은 0부터 어디까지는 1까지는 누구였었죠? x였었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얘들 쪼갭니다. 그럼 이 주어진 이 범위에서 누구니까는 x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x 곱하기 2니까는 2x죠. 그래서 x값 범위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그 다음에 x값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는 항상 얼마였죠? 1이었죠. 그래서 1 곱하기 2니까는 2가 되겠습니다. x값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이렇게. 하지만 주어져 있는 이 범위에서는 요 식이죠. 그래서 x값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x 빼기 1 넣어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수 완성하셔서 좌표 평면에다가 그래프 한번 그려보시게 되면은 0부터 1까지는 2x, 직선 쭉 이렇게 올리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는 2죠. 이렇게. 그 다음에 2부터 3까지는 이런 그래프 형태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함수식을 구해서 하는 방법이 일단 첫 번째 방법.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자, 여기다가 조금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y는 g 합성 fx죠. 그러면 fx가 g 입장에서는 fx의 함수값이 결국 정의역이라고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fx의 함수값이 gx 입장에서는 정의역이다. 자, 그럼 바로 그리는 거 조금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은 뾰족한 게 꺼주시고, 자, x값 범위는 자 누굴 따라가냐면은 당연히 x는 fx부터 시작이니까 요 범위를 따라갑니다. 그죠? 그래서 0하고 1하고 2하고 3을 우선 찍어주시고, 자 그러면은 0부터 1까지 볼게요. 자 그럼 0부터 1까지 변할 때 fx 함수값 또한 마찬가지로 0부터 어디까지 변해요? 1까지 변하죠. 그러면 gx의 그래프를 0부터 1까지의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그릴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자, 요렇게 쭉 그릴 수 있겠죠? 자, 근데 1부터 2까지죠? 자, 그러면은 1부터 2까지 그때 fx 함수값은 항상 1이죠. 맞죠? 다시 말해서 gx도 마찬가지로 항상 1인 점이 계속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 g1 값이 얼마니까는 2죠. 그래서 x값 1부터 2까지 변할 때 fx 함수값은 항상 얼마? 1. 그럼 주어져 있는 이 범위 안에서 우리는 누구 그린다? 바로 gx를 그려야 되는데 gx의 함수값은 1일 때 얼마니까는 2였었죠. 그래서 2가 계속 찍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2부터 3까지 변했죠. 그럼 x값 2부터 3까지 변할 때 fx 함수값은 1부터 어디까지? 2까지 변하죠. 그럼 마찬가지로 gx 그래프는 1부터 2까지의 이 그래프를 그대로 여기다가 그릴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약간의 직관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리는 것도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97번 문제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식 f 인버스 a하고 그 다음에 g b 값하고 서로 같아지는 그때 두 자연수 a, b의 순서상 구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우선은 뭐 자연수라고 되어 있으니까는 들어갈 수 있는 게 당연히 1부터 6까지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럼 우선 선생님이 f 인버스 1을 구할게요. 그러면 여기 fx 주어져 있죠? 그럼 f 인버스 1은 원래 있던 함수에다가 얼마를 넣어줘야 1 넣어주면은 2가 되죠? 모르니까는 f1 값이 2죠? 그럼 f 인버스 2는 1이고 요 값이네요. 그죠? 여기 2분의 1입니다. f 2분의 1이 1이 되죠. 다시 말해서 f 인버스 1은 2분의 1이 되죠. 여기 적을게. f 인버스 2는 1. 그 다음에 f 인버스 3은 3이죠. 이렇게 반대로 가면 됩니다. 3. 그 다음에 f 인버스 4는 역함수니까 이렇게 반대로 보시면 되죠. f 인버스 4는 얼마? 5가 됩니다. 5. 그죠? 그 다음에 f 인버스 5는 여기죠. 반대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요 값이니까 2분의
11이 되겠습니다. 그죠? 2분의 11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뭐 F6 값도 있긴 한데 뭐 F 인버스 6은 6까지는 구할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GB 값도 볼게요. 자, 그러면 GB. 자, 그러면 GX 값이 2분의 1 되는 값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GX 값이 2분의 1 되는 값은 오케이. 5 넣어주면 얼마 돼요? 2분의 1 되죠? 그래서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G5 값은 얼마? 2분의 1. 그래서 서로 같아질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1,5 요거 순서상 한 개 나오죠? 이번에는 gx가 얼마 되는 값? 1 되는 값 찾아볼게요. 그럼 gx가 1 되는 값이니까는 g 얼마일 때? 4일 때죠. 그래서 g4가 1입니다. 서로 같아지니까는 당연히 2,4도 한 개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3 되는 값 구해봤더니 당연히 g3 값은 3이죠. 그래서 이 두 값도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3,3도 한 개 나올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F4, F 인버스가 5니까는 GX 값이 또 5 되는 값. 여기 있네요. 그럼 얼마 넣어주면 되죠? 2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G, 이 값은 5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값도 서로 같아지니까 당연히 4,2가 되겠죠. 근데 이번에는 GX 값이 2분의 11 되는 값입니다. 그럼 2분의 11은 여기죠. 그래서 이렇게 차근 따라 내려가게 되면은 G1 값이겠죠. 그래서 G1 값은 2분의 11. 그래서 이렇게 같아지니까 순서상 5,1도 한 개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F 인버스 6이죠. 자, 그럼 F 인버스 6이 6이니까는 GX가 6 되는 값은 여기죠. 그럼 0입니다. 그래서 G 0 값은 6. 근데 문제에서 자연수 구하라고 했으니까는 뭐 같아질 수는 있지만은 요거는 포함이 안 되겠네요. 왜냐면 여기가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순서상은 이렇게 5개가 나옵니다. 그 정답은 5번이라고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쌤이 해석했었을 때도 물론 이렇게 역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 아니면 이렇게 쌤처럼 역함수 성질 이용해서 굳이 y의 x축에 대해 대칭할 필요는 없다고 했었죠. 그래서 f 인버스 1은 2분의 1이죠.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돼. 역함수기 때문에. 그래서 f 인버스 1이라는 거는 정의역이 y축으로 바뀐 거니까 요렇게 가는 겁니다. 요렇게. 그래서 f 인버스 1은 얼마? 2분의 1. 그 다음에 f 인버스 2는 얼마? 1이죠. 그 다음에 f 인버스 3은 쭉 가게 되면 당연히 3일 거고, 그죠? f 인버스 4는 쭉 따라가게 되면은 여기서 만나고, 그지? 이렇게 갔으니까는 5가 됩니다. f 인버스 5는 쭉 또 따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얼마? 2분의 11이 되겠죠? f 인버스 6은 쭉 따라가게 되면 당연히 6이 될 거고,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만약에 역함수를 구하라고 하면은 y는 x축에 대해 대칭시켜야 되겠지만은, 그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역함수 성질을 이용할 거면은 정의역이 바로 무슨 축으로 바뀐 거니까는 y축으로 바뀐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함수를